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무료 방송 오전에 하고 나서 지금 또 오후에 또 다시 종목 진단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종목이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이 오늘은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시장 올라갔다 나갔다 올라갔다 나갔다가 아침부터 끊임없이 흔들었는데요.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다가 막판 2시 반 돼가지고 막판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수를 갖다가 7.5%, 7.4%인가요? 네, 떨어뜨리고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뭐 어떻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다고 3일째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들이 특히나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그죠? 지금은 조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늘은 주도주가 간 것이 지금 그동안에 벌써 우리 유료원들은 작년부터 갔죠. 조선주가 계속 나갔고 철강주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지수가 떨어져도 주도주는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철강주는 계속 가고 있죠. 오늘도 뭐 엄청나게 나갔는데요. 이런 것이 주도주다. 주도주를 담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다. 실제로 볼까요? 오늘도 14%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그죠?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 다 이런 것들이 상처를 했죠. 현대 BNG 스틸 종목들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모르면 세아제강 그죠?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다 신고가를 하고 있는데요. 철강주 강세. 언제부터 샀나요? 저희는 뭐 벌써부터 일찍부터 사서 매수해서 들고 가고 특히 동국제강은 뭐 지금 수익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작년부터 사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갔으니까 지금 수익이 장난이 아니다. 지금 뭐 2, 300%나 있나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걸 못하다 보니 289%. 어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다. 이런 게서 보면서 무슨 뭐 HMM도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많이 지금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HMM도 지금 계속해서 뭐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은 수천만 원씩 지금 7천만 원 넘게 수익 나. 오늘도 또 신고가를 내갖고 아유 지금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종목을 같이 하나씩 보면서 지금은 조선, 철강, 해운주가 가고 있다. 주도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럼 석유화학은 아닌가요? 석유화학도 주도주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호석유가 좀 조정을 받았죠. 실적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호석유가. 그러면 뭐 떨어진 것도 없죠. 3일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역시 좋은 종목이니까 차익 실현 나왔다고 보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은 수익. 왜? 주도주군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팔면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수익을 갈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다만 얘가 아무래도 박스권에서 매물대를 지금 통과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을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뭐 얘는 당연히 그 수소차의 대장인데 조금 아직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지금 여기서 무너뜨렸는데요. 아직도 수소차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추가 하락한다 하면은 좀 그죠? 비중이 적당하면 한번 가보는 거고요.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아서 견디기 힘들다. 그럴 때는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나갈 때 추가 매수해 본다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보고요. 물론 수소차 이게 그죠? 배터리의 대장이죠. 예. 연료전지로 대장이기 때문에 수소차에 무시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아마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주가는 지금 조정받으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깨지만 않으면 한번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화솔루션 역시 뭐 강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요. 뭐 태양광엔 독보적이지만 근데 워낙 그 싼 태양광이 그죠? 그죠?
태양광이 지금 얘가 강점이 있지만 특히 얘는 이제 그 미국의 이번에 인프라 구축에 아마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하나가 이제 PVC를 만드는 기업이죠. PVC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화학 종목으로 속하고요. 지금 주가는 아직 안 올라갔지만 나쁘진 않다. 그죠? 추세는 완전히 이탈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당분간 더 보유해야 되지 않나. 시장이 조금 조정하니까 못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매물대에서 지금 멈춰 있다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유 간다. 그다음 명신산업, 그렇죠? 네, 어서 오시고요. 명신산업은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시초가를 돌파했을 때 여기서 차익 실현 한번 했어야 되는 건데요. 이 차익 실현을 못했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나와야죠. 다시 이제 60일을 통과했으니까 여기서 통과 추세 전환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들고 가고요. 만약에 60일 다시 깬다 그러면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죠? 여기서 위에서 한번 잘랐어야 되는데, 그죠? 실적은 다행히 개선해서 갔는데 단기 순이익이 안 좋네. 그죠? 성장도 그렇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깨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한 번은 자르고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죠? 여기서 급등 나갔을 때 이건 한번 자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좋거든요. 자, 이제는 이제 여기 돌파 나갔으니까 이 저점 그죠 60일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한번 보유해 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신규 상장 종목의 대응 방법, 연우 화장품 저거 만드는 거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으니까 가다가 눌러 또 나가겠네. 아직은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고평가는 아닙니다. 편하게. 그러면 얘가 수익은 영업이익은 잘 내고 있나? 이런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업인데요.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죠. 올해 예상은 작년보다 더 좋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으니까 정배열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직도 정배열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두려울 거 없죠. 주가는 늘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만 안 하면 그냥 쭉 들고 가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히림. 경고. 그죠? 뭐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뭐 바닥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한번 나간 거죠. 이 건설주가 가니까 같이 이 설계 기업인가요? 건축 감리 설계 기업. 그죠? 그렇다면 뭐 당분간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실적도 개선해서 가고 있고요. 그죠? 건설주가 지금 움직이니까 아마 이게 매물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옆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옆으로 좀 쓸 거다. 만약 내려오지만 않으면 그죠? 저점을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냥 보유 가시고요. 이 저점을 내려갈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장대 음봉으로 내려갈 거예요. 지금 갭상승으로 나갔죠. 아마 갭 메꾸러 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해야 된다. 갭 먹고. 그러면 이것만 지지하고 나가면 또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건설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고점 갭 메꾸러 나올 가능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갭 메꾸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조정할 걸 각오하시면 들고 가시는 거고, 난 이건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못 껴드립니다. 그냥 빨리 잘라 먹어야지. 이러신 분들은 잘라야 되겠죠. 아직도 그래서 상당히 자리가 조금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적은 개선돼서 가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옆에서 양봉을 내주고 간다 그러면 또 갈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는 강력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셀바이오, 이건 너무나 같은 종목 아닌가? 그죠? 이건 나와야죠.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 차트상으로는 그렇죠. 다시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벌써 추세는 여기서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 깨고 내려가면 어때요? 비중 축소해야지 뭐. 안 깨고 내려간다면 당분간 보유해봐도 좋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자리다. 그죠?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간 거죠? 무려 2113% 나갔는데 그럼 뒤에는 뭐예요? 반등파잖아요. 여기서 무서워도 여기서 나가서 먹어야 되는 거고 이 뒤에는 뭐예요? 다 반등파다. 별 볼 일 없다. 이게 조금 나간 건 몰라도 2000%가 나갔으니 넘게 나갔으니까 반등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축소하거나 그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올라간다면 몰라도 참 어려운 장이다. 어려운 차트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2000%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뒤에는 반등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투자를 항상 앞에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휴마시스 오늘은 조정받았나? 올라갔나요? 더 이거는 이제 그 이번에 러시아의 그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이거 아니구나. 그건 휴메딕스고 휴마시스는 이거 자가진단 키트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요. 자가진단 키트. 그래서 아직은 더 나가고 있다. 그런 문제는 아직 들고 가야죠. 자가진단 키트. 지금 추세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 팔아야 되죠 아직.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두려우니까 수익 난 것이 뺏길까봐 두려우니까 이러면 시스템 매매를 따라가라. 25,000원 갖다 시스템에 설정해 놓고 따라가면 좋겠다. 그렇게 진단하고 싶네요. 코웨이 코웨이는 뭐 우량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그죠? 네.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못 갔습니다. 웅진 코웨이에서 이제 기업을 팔아서 다시 코웨이로 왔다가 다시 여기가 어디죠? 넷마블에서 인수했죠. 근데 지금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걸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추세가 현재까지는 계속 하강세입니다. 만약에 저거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축소하든지 고민하셔야 돼요. 좋은 기업은 맞아요. 우량한 기업은.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못 가다가 얘가 두 번에 걸쳐서 회사가 넘겨갔죠. 첫 번째는 어떤 또 웅진코에서 코웨이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코웨이는 또 어디로 갔어요? 이제 다시 넷마블 쪽으로 옮겨갔나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팔렸죠. 다시 인수했다가 팔린 겁니다. 윤석금 회장이 이걸 인수했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결국은 다시 팔았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렸었고, 예. 먹거리가 좋은 종목이건 맞는데 지금은 그래서 우량한 종목이 이렇게 되고 있다. 아마 어떻게 넷마블이 키울지는 그죠? 넷마블이 키울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얘가 국민연금도 많이 비중을 들고 있는데 잘 가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웨이 참 좋은 여행. 이게 다시 나갈래나요? 참 좋은 여행. 지금은 뭐 여행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떨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이 박스 매물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행객으로 만약에 백신이 빨리 보급돼 가지고 여행을 나간다 그러면 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래서 만약에 그죠? 또 떨어지지 않다면 보유해 보시고. 수플림이 들어왔어요. 유료방송 공부하신 분이 뭐라 들어왔어요. 또 궁금해서. 자, 그래서 여기 떨어지지만 않으면 보유해 보시고. 근데 주도주는 아니니까 여기는 많이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물론 이게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장비 중에서 5G 장비 중에서도 특히 이제 광 케이블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수익이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 아직도 만약에 뭐 미국 5G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5G가 나간다 그래도 얘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서 뭐 교체 매매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교체 매매 또 한번 고민해 보자. 자, 떨어지면 고민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좋은 종목으로 교체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테림 포장은 뭐 박스 종목인데요. 지금 많이 나가지는 못해서 그렇다고 불량 기업도 아니고 또 나가지 않을까. 아세아지지는 오늘도 신고가를 냈는데, 그죠? 아세아지지는 신고가를 냈는데 잘 가고 있는 종목을 뭐 진단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진단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진단해서 잘 가고 있다. 그죠? 여기 올리는 거는 반치라서 아직 그죠? 제가 받은 종목이 아니라서 오늘 좀 조정 받아서 여기서 그때 지난번에 진단 받았는데 또 조정을 받았죠. 그죠? 네. 그래서 진단을 지난번에 이거 진단해드렸으니까 또 호재가 나와서 갔다가 지금 눌렀는데요. 오늘 시장이 지금 며칠째 안 좋아서 좀 조정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당분간은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NC소프트는 뭐 워낙 뭐 좋은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이고 게임이야 뭐 그죠. 리니지 M, 2M이 지금 잘 나가는 건데 지금 그 동안에 또 조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너무 스플림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게임주들이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기관 외국인들은 잘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만 안 깨면 뭐 괜찮은 기업이라서 워낙 뭐 유명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다. 게임주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정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깨지만 않으면 뭐 더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좋은 기업이라서. 이번에 아마 게임 산업 중에서도 특히 리니지 M하고 2M이 상당히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게임 산업에 방송 나가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에벤이라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얘도 역시 1, 2위가 리니지 M하고 2M이 그 게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지출하는 기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이었는데 넷마블 지금 못 가고 있었죠. 그죠? 넷마블이 세 번째였던데 지출이 제일 많이 하는 기업들. 투자자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돈을 많이 지출하는 기업. 1, 2, 3위가 어쨌든 뭐 지금 실적은 아마 이번에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시장은 지금 조금은 좋아서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추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콜마 B&H 전체적으로 화장품은 그렇게 강세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업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하고 뭐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출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그죠. 화장품 종목들은 어려운 국면에 있다. 얘도 역시 박스권 매물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권 매물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추가 하락만 안 하면 뭐 이 저점 깨지만 안 한다면 한번 보유해 보시되 그 다음에 고민해 보자. 좋은 종목이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적은 지금 얘가 이제 화장품이 이제 주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만들죠. 그죠? 실적도 상당히 좋고 그죠? 근데 뭐 좀 깨지만 않으면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유료원들도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뭐 같이 깨도 뭐 이게 뭐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단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기업이니까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물론 그죠. 중국에 더 많이 팔면 더 좋은 일이 벌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본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추가 하락만 안 하면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HLB 참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건 글쎄요. 뭐 암에서 좀 잠깐 나갔다가 그죠? 삼상결 이상인가 이상계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또 확 나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난번에 또 뭐 실패했다 어쩌다가 뭐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아직도 추세를 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참 여기 공매도도 많이 하고 이 종목이 특히나 이 대차 거래가 많아요. 대차 거래가 지금 1,000만 주가 넘는가 이거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외국인의 공매도 타겟 대상 중에 한 종목이죠. 이 종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지금 대차장구가 1,300만 주, 1,360만 주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대차장구가. 그래서 이 공매도 위험성이 가장 농후한 종목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체 매매도 한번 비중이 많지 않다 그러면 교체 매매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자기 투자를 한번 가져오면 좋겠다. 지오소프트, 지오소프트는 일단 코스닥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주도주로 나가고 있어서 아직은 8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60일 깬 것도 아니고 조금은 조정을 했다. 코스닥 조정하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지오소프트는 역시 소프트웨어 주도주 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으니까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도가 좀 걱정이죠. 만도가 원래 1분기 실적은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량 반도체의 반도체도 부족하고 그래서 만도가 지금 추세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리 보면 아마 2분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다면 에이다하고 라이더스하고 두 개를 만드는데 우리 저기는 라이더스죠. 라이다가 아니라 라이더스. 그죠? 차간거리라든지 이런 걸 잘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기업은 이제 라이다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라이다를 해서 문제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1분기 지금 곤두박질 쳤다. 좋은 기업이니까 전고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추가 하락만 아니면 들고 가도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카카오는 뭐 지금 뭐 큰 적인 없죠. 하락에 대한 위험은 없죠. 왜냐하면 일단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지분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직 뭐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보유 전략으로 가시고요. 자, 원익이 기업이 나빠서 떨어진 것보다는 지금 IT 종목들이 조정을 가고 있죠. 이게 공매도 때문인지는 지금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다가 공매도 떨어진 건지는 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끝났지만 7시 넘어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가서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기업이니까 아직은 IT는 지금 조정이 4일째 나왔다. 그러면 뭐 보유해봐야 되겠죠. 아직은. 뭐 대성 파인텍 뭐야? 이렇게 뭐 소형 종목으로다는 그런 대로 그냥 유지하는 기업, 실적이 조금 개선돼서 유지하는 기업이다. 주가는 좀 올라갔죠.
아직도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는 조금 떨어져서도 이게 매물대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한 박스권에서 자 60일만 깨지 않고 간다 그러면 보유해서 수익을 더 늘려가는 전략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1분기 실적도 한번 참고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60일선 아직 지지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이 기업은 뭐 참 그죠? 비대면으로다가 좀 갔죠.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그죠? 이 기업 자체가 원래 주식이 빨리빨리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뭐 비대면이 끝나고 나서 지금 아직도 결제에는 KG 이니시스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KG 이니시스의 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죠. 뭐 우량한 종목이니까 보유해도 되지만 수익을 잘 줄지는 별개다. 정비를 만들고 뭐 특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많이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KG니시스는 만약에 60일 깨면 그때는 아마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유니크 수소차 역시도 못 가고 있다. 아유 전문가님 언제 가나요? 언제 가나요? 수소차. 아이 수소차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수소차가 너무 안 가니까 그죠? 아직도 수소차는 힘들다. 전기차보다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수소차는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기업은 뭐 기본적인 하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좀 2019년은 좋다가 2020년에 와서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실적은 개선되고 가더라도 조금은 지금은 수소차가 안 가니까 조금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반등할 때 1분기 실적이 개선되어 반등할 때 추가 들어간다든지 참 여기서 곧 그죠? 그냥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실적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럼 들고 가야 되겠죠. 두산중공업은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고 가셔도 된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동국 K사인 뭐 기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가고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려움 없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동국제강 당연히 뭐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 흔들릴 필요 없죠. 동국제강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됩니까? 아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 걱정됩니다. 어쨌든 주도주가 갈 때는 이렇게 무섭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들고 가자 이렇게 보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뭐 주도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IT가 오늘 이틀 동안 조정하면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종목이 다 조정받았죠. 그래서 뭐 이 조정은 달게 견뎌야 되겠죠. 예, 그래서 편하게 들고 간다. 뭐 이런 거 조정이 아까우면 뭐 다 팔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좀 참아야 IT가 또 나갈 때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좋은 종목이다. 아직은 두려워하지 말자. 동국제가 당연히 주도주로 나가고 있어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유가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어렵다. 물론 5G 장비에 납품하지만
역시 상당히 어려운 장면에 가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지금 솔리드는 지금 5G 장비 중에서도 아직은 얘가 실적이 가장 부진해서 그죠? 아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5G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뭐 인도는 지금 그 주파수 경매 정도의 위치에 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럼 삼성 반도체가 가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니까 5G 장비주들은요. 아직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서 추가 하락하면 일단 뭐 그죠? 매도로 일단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죠? 어떻게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국면이니까 비중 축소가 전략이 맞지 않나. 그죠? 떨어지면 그다음에 드림텍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드림텍은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반등을 해놓고 지금 60일 통과했다 눌렀잖아요. 깨지만 않고 다시 나오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은 뭐 기본 하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LCD 모듈 올라갔다가 자꾸 눌러왔는데요. 또 한번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플렉서블까지 개발했던가요, 얘가? 휴대폰 지문인식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차량용 LED 모델하고 지문인식으로. 주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하는 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그죠? 거래량 터지고 추세 전환 나가는 게 아닌가. 돌파 나가서 눌렀다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가 하락만 60일만 안 깨우는 보유 전략으로 가셔서 좋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요. 지금 한창 게임주들이 지금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죠? 카카오 게임즈도 가다가 이번에 넘어갈 줄 알았더니 넘어가다가 다시 눌렀네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여기서는 원래 매수해서 여기서는 한번 날려야 될 자리였고요. 다시 이제 정배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으니까 뭐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좀 조정을 했어도 게임주가 전체가 지금 조정해서 이만큼 NC소프트도 마찬가지 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좀 더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전체로 안 가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그죠? 현대모비스 아이고 참 많이 빠지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지지해 줄래나요? 매물대가 많이 긴 매물대에서 뭐 지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만 하고 그죠? 개인만 사고 있어서 상당히 힘든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업이라서 뭐 그죠? 여기까지 조정해도 참아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들고 가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쫑구당 바이오는 또 이제 이번에 그 스푸트니크호에 대한 스푸트니크 V 백신, V 백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강하게 올라갔죠. 종근당 바이오 강하게 올라갔어요. 상한가를 가고 다시 조정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또 한번 끝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편하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지엘라파 컨소시엄에서 이 종근당 바이오, 바이오넥스, 보령 바이오텍, 이수 앱지스에서 큐라파크 등이 그 물질을 이전받아서 바이오 백신을 만들겠다. 그 스푸트니크 5에 대한 백신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혜를 받아서 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밀렸습니다. 다시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삼성전기 MLCC 값이 올라가서 더 좋은 일이 손톱만한 크기보다도 작은 삼성 SDI 삼성 SDI인가요? 아니요, 삼성전기죠.
삼성전기는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좋고 MLCC에 대한 또 신기술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조정하는데요. 전기가 뭐 나쁘지 않은 거니까 다시 시장 조정해서 그런 거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죠? 삼성전기가. 그다음에 휴캠스. 휴캠스는 제가 소학주로 가서 추천했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죠. 이게 아주 악재가 뭐였었냐면 시가격을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악재가 뭐였었냐면 이 기업은 이게 떨어졌던 이유가 한화 솔루션이 이제는 여기서 물건을 갖다가 판매라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강한 하락을 왔던 겁니다. 기업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화합물 협력업체. 그죠? 여수산업단지에서 이게 공급하고 있는 게인데 하나케미칼이나 자체로 생산하겠다. 이제는 휴캠스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러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졌던 건데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올해는 21년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칠 거라고 그랬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은 뭐 지표를 같은 거 어떤 거를 봐도 ROE 그다음에 영업이익 파워를 한다든지 이런 걸 봐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러면 뭐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사갖고 있으면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GS는 지주사지요. 지주사가 요만큼 반등해주네요. 뭐 지주사는 뭐 자회사, 관계회사 다 실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해줬지만 사실은 GS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주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DL도 마찬가지고요. 건설회사의 지주사, 그죠? 금융 관련 지주사다. 지주사는 그래서 큰 수익을 내주는 경우가 드물합니다. 그래서 지주사를 팔고, 그죠? 아마 개별 종목으로 건설주 개별적으로 GS 건설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종근당 바이오 아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뭐 또 다시 종근당 바이오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가 뭐였어요? 삼성전기, 휴캠스, GS, 네이버는 아직 가져가야 되죠. 오늘 이번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는데 보니까. 예. 플랫폼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추세가 지금 하락하는. 네이버 카카오만은 못한 것 같아. 이번에 영업이익 내는 걸 보니까 카카오는 지금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하고 또 하나가 이제 카카오뱅크가 아마 자회사로 다 상장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상당히 강세를 보고요. 아직도 영업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았는데 네이버는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추가 하락한 다음에 지금 역배열로 나가고 있거든요. 추세를 이탈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더 떨어지면 주의해보자. 이렇게요. 네이버를. EM코리아. 충전소 기업인데 아직 뭐 힘도 못 씁니다. 효성중공업하고 똑같이 가스
수소가스 그다음에 이런 거를 EM 솔루션이 EM 충전소 만드는 기업이 EM 솔루션이 자회사가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효성중공업하고 같이 얘가 아직은 수소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판매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매도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고민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베셀. 베셀이 저건가요? 보톡스? 지난번에 보톡스 싸움은 역시 메디톡스하고 누구하고 싸웠나요? 메디톡스하고 보톡스를 싸운 것이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이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얘는 그거 관계없이 맞나요? 그거? 아 이거는 LCD구나. 아니, 항상 베셀하고 뭐하고 헷갈리는지 몰라. 자꾸 헷갈려. LCD 기업 전에 한번 그 중국에서 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 그러더라. LG인가 어디서 분사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가는 그동안에 갔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베셀인가 뭐 또 헷갈립니다. 보톡스하고 헷갈려요. 보톡스 기업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추가 하락만 아니면 한번 들고 가보죠 뭐. 기업은 기본합니다. 지금 LCD 패널도 상당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OLED 쪽에 전략을 하는 것이 중국에다가 OLED 팔아먹고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도 LED는 다 팔아먹었습니다. LCD를 다 팔아먹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지분 냉기구 팔아먹고 LG 디스플레이는 아예 지분도 없고 그죠. 특허까지 다 팔아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OLED에다가 올인하겠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LCD 패널이 너무 올라가서 삼성전자도 땅을 치고 후회했죠. 너무 빨리 팔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가 하락만 아니면 한번 갖고 와봐도 되지 않을까. 바닥에서 뭐 얼마 올라왔어요. 진짜 바닥이죠. 그 다음에 삼성제약. 삼성제약은 지금 뭐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겠습니다. 실적도 부진해갖고 맨날 적자 투성이 기업이었는데 아직도 역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적자 그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심치 않다. 그죠? 삼성제약은 아직도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 한 번 또 번쩍 들어도 내렸지만 아직도 좋지 않다. 매수도 수급도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안 들어오고 개인들만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추가 하락하면 좀 조정을 내가 포트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일 때 아우성 따상나 같은 종목 아닌가요? SK바이오팜 그죠? 따상 나갔다 신규서 여기서 팔아야 될 자리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 쫙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낭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 SK바이오팜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죠? 나와야 돼. 만약에 이게 60선 강하게 돌파하고 나가서 거리랑 터뜨리고 나간다 그러면 보유해보되 다시 무너지고 내려가면 전고점 깨면 그냥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레고캠 왜 안 나와?
레게캠바이오. 이런 거 참 분석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죠? 항암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걸 뭐라고 제가 진단하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임상 1상 그죠? 이게 슈퍼박테리아 종목이고 임상 2상 들어가 있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ADC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고 바이오가 나갈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바이오가 안 나가고 있어서 종목들이 상당히 어렵게 갖고 있다. 이걸 ADC 기술이 어떻게 돼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기술인지. 어쨌든 얘는 지금 또 유상증자를 또 했나요? 예, 기술 수출 한번 나갔나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분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지분이 김영주 본인이 사장님이 지금 10%입니다. 그럼 주식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식수는 지금 얼마나 되는 10%예요? 2,400만 주 10% 지분 많은가요? 지분 그렇게 많지 않죠. 2,400만 주 10%? 그럼 추가로 더 갖고 있나요? 봅시다. 김영주 10%, 5% 이상 지주 1%. 친인척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지분이 17%. 한 20% 정도 되나요? 다 합치면? 나쁘진 않고요. 기술 수출은 하나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있죠. 원천 기술 계약.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업을 믿을 만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ADC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합성 신약 부버 물질을 개발해서 지금 ADC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그죠? 기술 이전 부문에서 지금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면 아직은 좀 더 파이프라인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게임주가 나갈 때 괜찮은데 지금은 좀 쉬고 있죠. 그래서 얘도 아마 좀 조정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빌도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자회사가 누구죠? 게임 산업의 얘가 이게 모회사죠.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 개발 게임이 나오면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이 며칠째에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게임 산업이. 하여튼 업황이 돌아올 때까지는 보유해봐야 되겠죠. 60일 안 깨고 있으니까 한번 보유 전략으로 가시고요. 하이브. 하이브는 빅히트죠. 유명한 기업 빅히트. 자, 어쨌든 얘는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웠다가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자꾸자꾸 올라갔고요. 이제는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 60일만 깨지 않으면 보유하세요. 60일 상당히 중요하니까 60일 깨지 않으면 난 보유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브 종합 백화점인데 또 유상증자하고 뭐 한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권리락 벌써 했네요. 그죠? 또 무상증자도 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픕니다.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얘가 박스가 넘어간다 그러면 들고 가시고요. 박스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60일 깨면 과감하게 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나는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라 그러면 그냥 보유하세요. 종합상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게임 회사,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장난 아니에요. 옹진 그죠? 어디에요? 종목을 이것저것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상사 아닌가. 근데 돈이 더 필요하니까 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더 늘려서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자꾸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L은 좀 별로예요. 지주사잖아요. 그럼 지주사는 그렇게 좋게 여기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 챙겨갖고 나오시라.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강이도 지금 임상 2상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임상 2상.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갔다가 부강약품이 또 이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갔다가 수익을 많이 내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냥 바닥을 캐매고 있다. 자, 임상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종목이 반등을 해줄 것인지 추가 하락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기업은 괜찮습니다. 앱클론 앱클론은 좀 많이 나갔었죠. 지난번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전고점 깨려고 그럽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아직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하락했다면 비중을 줄였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제약 바이오는 아직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LS 산전. LS 산전은 아마 기업이 괜찮으니까 그죠? 또 나가지 않을까. 옛날에 LS 산전인데 이제 LS 일렉트릭으로 바꿨죠. 이건 5세대 그 산업혁명, 4세대 뭐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일단 깨지만 않으면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깨지 않으면 보유한다.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이거 뭐 비메모리 반도체인가요? 시그네틱스, 아직은 실적은 딸리고 질 못하고 있다. 흑자전환 오래간만에 했는데 아직도 약해요.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 내서 거기보다는 오히려 뭐죠? 하나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인데 유보율도 아직 못 나가고 있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추가 하락하면 전주 깨고 내려가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테오젠 지금까지 종목 진단을 한 거 보면 지금 주도주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은 알테오젠은 여기서 많이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꺾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번 팔고 나와야 되지 않았나. 그죠? 저희도 2019년 12월 달에 그죠? 2018년 12월 달에 매수해서 여기다 800%를 먹고 나왔는데요. 더 나갔습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차트가 완전히 여기서 지금 그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저점 깨고 나면 비중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테오젠 엄청 뭐 좋은 기술 수출도 하고 좋아서 무진장 나갔죠. 근데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죠?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주도주가 신주도주로다가 지금은 뭐죠? 조선주, 철강주, 그 다음에 뭐죠? 건설주가 나간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수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라. 어쨌든 종목을 제가 진단해 드리지만 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 항상 하시고요. 참고로만 들으시고 종목이 어떨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업 분석을 통하면서 분석을 해보자. 과연 제가 종목 진단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 들으시고 그것이 내 투자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여기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좋은 기업은 저는 뭐 가져가라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렇게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고 행복 투자로 모두 부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도주의 업종에 속하는 종목을 살라고 노력하자. 그러면 더 좋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게 될지 종목 진단 지난번에 운영자님이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서 여러분이 공부 쪽으로 가져야 되는지 어쩐지 아직은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뭐 주어진 길에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모두가 잘 참고하셔서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전부 다 부자 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